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은 또 이런 지금 전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평론해 주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양한 발언들 중에서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주둔 숫자를 명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빨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그렇게 콕 집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만 콕 집은 건 아니고요. 뭐 일본도 짚었고 사실 중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원래는 5개 나라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7개 나라에 대해서 내가 호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뭐 다국적군 우리 만들 거야, 구성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그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일단 한번 탁 던져봤어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간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동맹국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동맹국도 아닌 중국이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한 이유는 정말 철저하게 트럼프식의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가져오는 나라들 있지. 아니 거기가 위험해졌으면 니들이 알아서 챙겨야지. 왜 미국이 챙겨줘야 돼? 자, 자기 안보는 자기가 챙깁시다. 정말 그거예요. 정말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니 중국하고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이 5개 조합을 어떻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단순하게 니들 거기로 석유 많이 가지고 가잖아. 그럼 거기 불안해졌잖아. 그럼 니들이 그 안보를 책임져야지. 왜 미국이 지켜줘야 돼? 나토 왜 미국에 기대려고 그래?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지켜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얘기를 들은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아니 그 전쟁을 끝내면 되지. 굳이 군함을 투입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정확한 판단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반응들이 별로 안 좋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얘기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뭔가 반응을 내줄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니까 이거 약간 모양이 좀 안 좋겠는데 싶으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트럼프식 타코를 또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처음에 그 국가들 이름 중에서 물론 그렇게 5개 국가 등 기타 국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들어간 거는 이건 무슨 얘기지? 중국은 이란과 지금 관계가 워낙에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쪽으로 나아가는 그 유조선 같은 경우는 또 통과를 시켜주고 그러고 있는데 왜 중국을 포함시켰지? 그리고 결국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막힌 이유가 지금 미국과 전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인은 본인이 제공해놓고 너네 필요하면 너네가 와서 호의해서 가져가. 네. 이거는 좀 아니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미국 주류 언론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네. 사우디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중동 국가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있는 우리 미국 기지가 공격을 받고 미국 자산이 망가지고 있는데 왜 니들은 참전을 안 하냐? 그게 참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요, 정말 그 나라들도 지금 겉으로는 사실 트럼프가 하고 사업도 하고 있고요. 겉으로는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자, 그 중동 국가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 9월에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때렸어요. 카타르는 미군 기지가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친미 우방 국가거든요. 네. 그런데 자, 협상을 위해서 하마스 고위 대표단이 카타르에 와 있는 그 지점을 이스라엘이 때린 겁니다. 자, 카타르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카타르 도심부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본인들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중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협상 중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표단이 왔다는 이유로 그 대표단을 거기서 폭살을 하려고 한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많은 중동 국가들이 동시에 멘붕에 빠집니다. 우리는 미군 기지만 들어와 있으면 적어도 이스라엘이 우리를 때릴 일은 없어.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렇죠. 그 공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더 이상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이 나라들을 달래느라고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때부터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미국만 믿고 가다가는 안 되겠다. 게다가 이번 그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동 국가들이 물밑에서 또는 외교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런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의 손을 잡았죠? 이스라엘 손 잡았죠. 중동 국가들은 거기서 미국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의 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손을 잡는 나라야라는 게 확실해졌다라는 거죠. 자,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파편이 튀고 또 미국 자산과 연결된 민간 시설들도 공격을 받거든요. 중동 국가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하고 본격적인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종파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면은 무슬림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무슬림들이잖아요. 눈치 봐야 됩니다. 네.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 국가를 공격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IS 같은 테러 조직이나 하는 짓이지. 그렇죠. 미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히 같은 이슬람 국가를 공격한다라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 자, 미국이 설사 이 전쟁의 끝에 이란하고 휴전 협상을 하고 미국은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국가들은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란을 적으로 돌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전에 좀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는 대표적으로 한국하고 협력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경제 발전 엄청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굉장히 추진하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여기가 불안해진다라는 걸 결코 반가워할 일이 없거든요. 달갑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만 믿고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국가를 쥐고 흔들었는데도 중동 국가가 꿈쩍도 안 합니다. 공격 안 해요. 당연히 안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언제 동맹이었다고 동맹 국가 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나라들이 와, 군함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들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궁지에 몰려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사안 판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뭘 왜냐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이 전쟁 이전에 미국 정보기관도 그렇고 군 실무진들도 그렇고 이 전쟁 하면 안 됩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하고 다릅니다. 엄청나게 반격할 능력도 있고요. 100%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 미군이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보고서를 계속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굉장히 여러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포진해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방식은 어떠냐면 그래, 니들 얘기 다 참고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할게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편을 명확하게 들어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뭔가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최근에도 보니까 지금 종전과 확전 관련한 다양한 대안들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과연 트럼프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로 마련하게 될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 안 되죠. 그게 더 안 이게 좋은 트럼프의 거죠. 특징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댄케인 합참의장을 엄청나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왜 호르무즈 해협을 못 여냐고. 미군의 군사력으로 그게 안 되냐라는 네. 그런 네. 최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군에서는 분명히 네. 댄케인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이전에 보도도 났어요. 네. 합참의장이 이 전쟁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될 게 뻔하고 그렇게 네. 되면 국제유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됩니다라는 얘기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본인들 다 얘기했는데 와가지고 아니 호르무즈 해협을 왜 못 여는 거야? 이러고 화를 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미치고 팔짝팔짝 뛸 지경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실무진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란은 종전 조건을 굉장히 명확하게 밝혔어요. 트럼프는 처음에 전쟁을 하는 목적을 계속 바꿨어요. 계속,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오락가락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도대체 트럼프의 명확한 생각이 뭐야? 이 전쟁의 목적이 뭐야? 말이 하도 많이 바뀌고 그때그때 바뀌니까 처음에는 이란 핵무기 안 되고 이란 정권 교체하려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4일만 공격할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4주에서 6주 될 수도 있어. 자,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뼛속까지 난 이겼다라고 이만큼 됐다. 생각할 때까지. 이만큼 됐어. 이러면 나 그때 종전할 거야.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쵸. 그건 오로지 본인만 결정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또 내가 지금 모지타바 걔는 마음에 안 들고 걔는 급이 아니야. 경량급이야. 그런데 만약에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게 잘 대해줄 수 있는 최고 지도자라면 내가 또 용인할 수도 있어. 근데 또 다 사망했다고. 네. 나중에는 또,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한테 항복 선언을 할 지도부가 남아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해?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계획, 시나리오 없이 이 전쟁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실무진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란의 종전 조건을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겠죠. 이란은 첫 번째, 우리의 핵 권리 인정해달라. 근데 이란이 얘기하는 핵 권리라는 건 민간용으로, 과학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것만이라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스라엘하고 미국에 다시는 이제 공격 재발 안 되도록 해달라. 네. 약속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전쟁 배상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트럼프는 본인이 설사 어떤 걸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겼어로 마무리를 짓는 사람이죠. 정신 승리를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란의 조건은 명확하게 나왔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일관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실무진들이 할 일은 뭐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시키면서 이란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지금 만들어서 대통령님 저희가 이 포장지를 만들었는데 이 포장지 마음에 드십니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은 이란 내부적으로는 혁명수비대 쪽과 네.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뭐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행정 관련한 관료들 사이에 이게 누가 과연 키를 쥔 카운터 파트너가 될 것인가가 헷갈리잖아요. 지금은 말씀해 주셨던 그 세 가지 조건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거고 지금 뭐 외무장관이나 차관이 나와서 계속 미국 쪽과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는 있지만 과연 그들과 협상한다고 이게 종전이 될까? 혁명수비대 쪽에서도 이것을 납득을 할까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그거는 가능합니까? 자, 지금 이란 내부에서 이 전쟁을 끌고 가고 있는 핵심 세력은 강경파입니다.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그렇고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그렇고 외무차관도 그렇고 다들 강경파의 이야기를 앞에 나와서 해줄 뿐인 거죠.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 혁명수비대로 넘어갔구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자, 모즈타바는 하메네이가 순교한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조차도 우리 아들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정통성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슬람 성직자 중에서도 최고위급이 할 수 있는 최고 지도자를 지금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 중간급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본인 역량 안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순교한 하메네이가 정통성을 부여해 주지도 않았고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쵸. 자,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최고 지도자가 됐느냐? 이거는 혁명수비대를 위시한 강경파가 이 전쟁에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는 의미로 내세운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아버지와 가족이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순교 자체가 이 시아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투쟁의 명분이 된단 말이죠. 자, 그 순교당한 직접적인 피해자, 가장 큰 피해자의 아들이 다시 최고 지도자가 돼서 이 투쟁을 이끈다. 이 서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세습을 하지 않겠다라던 그것도 이제 무시할 정도로 그렇죠.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된 것에는 그 순교라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아마도 이스라엘하고 미국과의 대척점에 이란이 계속 서겠죠. 그 과정 속에서
순교한 하메네이는 굉장히 큰 명분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즈타바와 관련해 가지고 공식 석상의 모습을 안 드러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건강하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모즈타바가 결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미국 쪽에서는 자, 하메네이의 순교를 제일 먼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발표를 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순교한 장면을 누군가 찍어서 보냈을 정도로, 그렇지 않고서는 이란조차도 최고 지도자가 순교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그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는 휴민트가 그만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건데, 이란 내부적으로. 네, 그런 상황에서도 모즈타바에 대해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망 여부를 네. 아직 모릅니다. 네. 부상 정도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 뭐 이런 설도 네, 나오고 있고요. 쿠웨이트 언론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모즈타바의 생사 여부일까요? 뭐가 중요하죠? 모즈타바는 생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이번 전쟁의 상징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순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경파,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강경파들에게 모즈타바라는 존재 자체는 상징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를 최고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강경파는 계속해서 장기전, 우리는 미국하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고, 명분을. 네, 그러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모즈타바가 언제쯤 생사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지거나 공식 석상에 나올까요?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거는 강경파가 결정하는 시점이 되겠죠. 예를 들면 강경파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또 한 명의 순교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순교자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뭐 살아있다면 강경파가 원하는 시점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겠죠. 그러니 더 이상 모즈타바가 어느 정도 실제로 살아있는 거야 어떤 거야 라는 의미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즈타바의 이름을 이용해서 강경파들은 원하는 모습으로 다 가고 있고요. 실제로 그걸 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군사 고문으로 정말 이란 혁명수비대의 16년간 사령관을 했던 초강경파가 임명이 됐어요. 모즈타바가 임명했다라고 뉴스는 나오죠. 네네. 그렇게 발표하면 나오는 거니까요. 네. 자, 이건 무슨 의미다? 아, 강경파가 계속해서 전쟁을 끌고 나가겠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란이 전쟁을 계속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하여 이끌고 갈 만한 그 전투력이 되나요? 이란의 그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승리하는 것과 이란이 승리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란이 물론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지워버리거나 또는 미국을 중동 전체에서 완전히 쫓아낼 정도의 군사력은 없죠. 안 됩니다. 그건 이란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번 전쟁은 이미 이란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할 때의 목적 있죠. 명분. 이란 정권 교체. 자, 이란 정권 교체 안 됐죠. 그렇죠. 이란 신정체제 붕괴 못 시켰습니다. 네. 여전히 최고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는 그 정권이 유지가 됐죠. 이거 자체가 이란에게는 승리라는 거죠. 이란은 정권을 지켜냈다는 것 자체가 승리로 충분히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본인들이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목적 달성에 실패했지만 이란은 지켜냈기 때문에 이란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승리에 대한 이란 쪽의 그런 뭔가 발표나 아니면은 물밑 작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 미국과 이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그렇게 돼서 포장지만 잘 만들어진다면 미국 쪽에서는 자존심이 좀 덜 상하고 이란 쪽에서는 본인들의 체제를 유지했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이게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희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포장지가 얼마만큼 강경파들을 만족시킬 것이냐.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긴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쟁 당사자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협상안이 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랑 문희정 평론가님이 많이 닮았나 봅니다. 지금 되게 채팅창에 엄청 자매 같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올려주시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 오늘 사실 지금까지 그냥
시나리오만 생각했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같이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새벽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연기를 요청하는 그 내용들이 전해졌어요. 근데 또 밤사이에도 군함 파견 안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는 군함 파견 안 하니까 나 미중 정상회담 안 해. 이런 식이었다가 베센트 장관이 나와서 워워시키면서 지금 시국이 이런 만큼 전쟁 때문에 좀 연기할 가능성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은 열심히 토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몇 달 동안 오랫도록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측이 굉장히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죠? 미국이 너무 이 그 정상회담에 신경을 안 쓰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주 전 이제 불과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실무 협상을 시작한 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게 뭐냐면은 미국은 트럼프가 탑다운이에요. 네. 내가 현장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은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정상회담 현장에서 갑자기 새로운 걸 결정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뭔가 새로운 일, 그 순간에 애드립,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 최소화시켜야 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협상장에서 정상회담장에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시주석이 만약에 당황을 하거나 그걸 받을 수 없거나 시주석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시주석의 리더십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은 실무 준비 단계에서 철저하게 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전쟁 때문에 지금 상황 누가 봐도 지금 전쟁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그렇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전쟁 중에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전쟁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만 들으면 이겼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말만 들으면 이란은 반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란은 반격을 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도 제대로 뚫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허세를 부리고 있구나가 전 세계에 다 들켰잖아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늘 다른 이슈를 덮는 방식이죠. 만약에 정상회담 실무진 간에 이야기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미국이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얘기가 된 상황이다 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을 오히려 하겠죠. 하면서 자 여러분 전쟁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관심을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네. 제가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이 위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로 시선 돌리기를 할 사람인데 네. 지금 그걸 스스로 미뤘다라는 건 뭐냐면은 실무진 차원에서 제대로 미국이 원하는 것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트럼프의 그동안의 방법처럼 정상회담을 이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한 달에 대한 연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3월 말 4월 초에 예정돼 있었던 미중 간의 정상회담은 좀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또 19일이죠.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사실 군함 파견 그 대상국 중에서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19일에 만나면은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군사협력이 핵심 의제가 될 거라는 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 입장에서도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 재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앞세우고 있는데 네. 일단 자위대를 파병하는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일본 내에는 평화헌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다만 만약에 기뢰가 있다면 기뢰를 이제 해체하는 작업, 그러니까 소해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소해 작전에는 일본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협조할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용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울게라고 그렇죠. 실리를 챙길 수는 있다. 그렇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자체가 이란에 적대시되는 방향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란하고 일본 의외로 관계 꽤 오래됐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도 부딪혔었거든요. 네. 그때 아베 총리가 내가 이란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중재를 한번 해볼게. 이러고 이란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알았죠. 일본이 이란과 꽤 좋은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란은 대놓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과 미국 편에 서는 국가들은 다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일본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이 우선시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을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 7개국의 군함 파견에 대한 요청을 했고 이미 같이 하기로 한 나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요청에 응한 나라가 그리고 응할 나라가 어디 그 있을까요? 나라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할까요? 없으니까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유럽 쪽에서도 독일을 비롯해서 지금 계속 그 군함 파견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쪽에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나토의 전쟁이 아니야. 우리가 개입될 이유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죠. 프랑스는 좀 같이 함께할 뭔가 의지를 조금 비췄다라고는 하던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하던 프랑스 군인이 이란 드론에 의해서 사망했죠. 사망하는 네.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란에 대해서 우리 군인 사망했잖아. 니들 공격 멈춰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프랑스가 지방선거가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지방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이 판판이 다 깨졌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군함을 보내거나 또는 이란과 척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과연 그 호르무즈 해협에 이 7개국이 함께 연합하여 참여를 요구받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국가를 꼽는다면 지금으로서는 사실 없죠. 없다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어법이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 그냥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 우리 선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어라는 식으로 또 말을 쓱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고 싶어? 오케이, 우리하고 협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를 중국, 튀르키예, 인도, 이란 선박은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함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이란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협상이 근데 이란과 지금 가능할까요? 네, 물밑에서 협상 가능하죠.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저도 확인한 바는 없고요. 근데 협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카드로 이란과 협상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사실 이란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란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을 때도 이란 원유가 굉장히 품질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 원유를 가져오면서 대신에 원화 계좌를 우리나라에 뚫고 근데 이걸 또 국제 제재가 걸려 있으니까 또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네. 니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물건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까지 우리는 했던 나라거든요. 그 역량에 대해서 그 경험을 이란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나쁜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란 입장에서도 한국이 협상을 하자라고 하면은 물밑에서 굉장히 거절할 이유는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난 6년 전쯤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 파견 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죠. 위험한데 네. 과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지만 수용하면 안 되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어떡하나. 아니요. 차라리 그러면 이란 쪽이랑 협상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 그럼 미국에서 분명히 또 지금 오늘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이렇게 많고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수위에 좀 압박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당연히 압박하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한국에 대해서 윽박 지르는 것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이 그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본인이 제조업 부활시키겠다. 특히 마스가 이야기하잖아요. 조선업 협력. 거기에 있어서 한국의 협력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군사적인 압박은 하겠습니다만 우리한테 완전히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네. 미국이 무조건 우리한테 강요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믿고 우리 정부도 충분히 그 부분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연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평론가님과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그 포장지 누군가 그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들지만 않으면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양쪽 다 만족할 만한 포장이 잘 이루어지면 그 양쪽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포장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그게 잘 쉽지 모르겠네요. 않겠죠. 예, 그게 쉽지 트럼프 대통령 않겠죠.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진퇴양난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마 이제 주변국들이 굉장히 중재를 하는 모양새로 저는 들어가는 게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런 포장지는 포장지대로 만들더라도 우리가 그럴싸하게 밖에서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동 쪽에서나 혹은 뭐 중동과 전 유럽이 세계가 힘을 합쳐가지고 끝내라. 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낸다라고 해서 뭐 종전이 되지는 않고 휴전이 된다라고 했어도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그의 적대적으로 지금 이란 같은 이 세 국가의 흐름은 계속 그러면 엄청나게 얼어붙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 긴장감은 계속 가져갈 것 같고요. 사실 이란이 간절히 원하는 거는 제재 해제거든요. 이란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면서 다시 복원시킨 제재 때문에 이란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란 측에서 간절히 원하는 거는 제재가 아닐까. 네, 그래서 제재 해제. 네, 제재 해제를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이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저는 논의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란은 어찌됐든 지금 체제가 붕괴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본인의 자리가 본인의 뭐 체제라고 볼 수 있나요? 위태롭습니다.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도 계속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이 빠지고 있고 심지어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급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불거진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시선 돌리기용으로 이란을 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대한 성공 경험이 굉장히 도구로 작용을 했던 게 빨리 치고 빨리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4일만 공격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예, 체감을 했겠죠. 그렇게 보고서를 올리고 실무진들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안 듣다가 본인이 이제 경험을 하고는 제대로 깨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번 이란 전쟁에 지상군까지 만약에 투입하는 우를 범한다면 네.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끝날 것이다. 그 전에 빨리 발을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낫다라고 지금 주변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넣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과연 4월까지 더 이어지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지금 4월 첫째 주, 뭐 8일, 9일까지 더 전쟁이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던데 네. 3월 내에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죠. 키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강경파가 그 카드를 그 포장지를 마음에 들어 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 관건이다. 그리고 사실 이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직전에 작년 12월부터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서 네. 사실은 이란 정권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 상황 속에서 외부의 적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권은 이건 호재인데?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맞닥뜨려가지고 내부는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게다가 하메네이가 순교를 해버렸잖아요. 폭살당했잖아요. 암살당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자 이제 이 정권의 반기를 들던 사람들도 불만은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오히려 내버려 뒀으면은 훨씬 더 이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권이 변화할 가능성, 스스로 변화를 하거나 또는 약간 약해질 가능성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과 미국이 섣부르게 먼저 공격을 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인 하메네이 폭살까지 저지르는 바람에 이란 정권, 약해지던 이란 정권에 호흡기를 달아줬다. 그리고 완벽하게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과연 이란과 또 미국 간의 전쟁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여부는 우리가 누구도 모르는데 과연 그 포장에 대해서 또 어떤 물밑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지 그 시기가 가장 궁금합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우리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앙트레프너십 컬리지 2기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참여 기회가 조금 남아 있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지금까지의 저희 할인된 가격 이러한 풍성한 혜택들을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 라스트 찬스 기간이 금요일까지만 딱 주어지는데요. 3월 20일이 지나면 혜택뿐만 아니라 이 가격도 상승을 합니다. 돌파구를 찾는 리더들을 위한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를 찾고 싶다면 앙트레프너십 컬리지 2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